네, 안녕하세요. 2021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구독자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의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새해 첫 영상이니까 개인적인 바람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만큼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어떤 짧은 경험이나 얕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, 그냥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또 쪽팔리니까 굳이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많이 퍼지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정설로 막 통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.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저도 쪽팔리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겠고, 혹은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듣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나 영상들을 최대한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인 그 예열에 관한 것도 아마 다른 곳에서는 좀 들어보시지 못했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, 이 예열을 두고 꼭 해야 한다,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다, 이런 이야기가 또 분분하잖아요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칭 타칭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 바로 이 예열에 관한 것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차는 공회전 예열을 해야 합니다. 이 공회전 예열이 필요한 이유는 엔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, 사실 요즘 출시되는 차들의 그 엔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차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타는 동안, 그리고 내 다음 사람이 타는 동안 그 차의 엔진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회전 예열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단 짧게 할 것이냐 길게 할 것이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먼저 짧게 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, 기온이 영상이거나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지는 차는 공회전 예열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짧게라는 것은 최대 3분을 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또 3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이제 2분 동안 공회전 예열을 한 다음에 서서히 출발하면서 이제 주차장을 지나서 또 대로에 합류하기까지 이제 천천히 가다 보면 예열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,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면서 예열을 해야 하냐면, 서서히 움직이면서 예열을 하면 예열이 더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. 공회전 시에 이제 차량 기본 RPM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700rpm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서서히 출발하면 최소한 대략 1500rpm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. RPM이 2배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예열이 더 빨리 되는 겁니다. 다음으로 공회전 예열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,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철에 차를 외부에 주차하시는 그런 분들, 또 고성능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, 이렇게 두 경우가 좀 공회전 예열을 오래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지하에 주차되는 차들은 최대 3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외부에 주차되는 차는 최소 3분 이상 공회전 예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기온에 따라서 좀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. 요즘처럼 영하 뭐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, 평소에는 3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한 4, 5분 정도까지 예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서히 움직이면은 예열이 더 빨리 된다고 하는데, 그냥 잠깐 공회전 예열하고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, 이 타이밍에서 이 예열에 관한 진짜 결론이 나옵니다. 이 공회전 예열이라는 것은 그 차가 서서히 움직일 상태에 도달하게까지 해주는 것이라고
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공회전 예열은 이렇게 그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고, 서서히 움직이면서 하는 예열은 약간의 그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절기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주차되는 차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이 금방 끝나지만, 그 동절기 혹은 그 외부에 이제 주차되는 차들, 그리고 또 스포츠카들은 이 스트레칭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움직일 준비가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공회전 예열을 조금 더 길게 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성능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첨언을 바로 드리자면, 고성능 차량 중에서도 속도나 RPM이 높지 않아도 강제로 시프트 업이 가능한 차들이 있어요. 그런 차들은 이제 공회전 예열을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, 반대로 속도가 높아야만, 또 RPM이 어느 정도 높아야만 시프트 업이 이제 가능한 그런 스포츠카들도 있습니다. 그렇게 강제로 시프트 업이 빨리빨리 안 되는 차들은 공회전 예열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M3 차량 같은 경우는 심지어 2단으로도 출발이 가능할 정도로 그 시프트 업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RPM도 한 1500도 안 썼는데도 그냥 RPM이 2단, 3단, 4단 계속 올라갑니다, M3는. 그래서 뭐 한 시속 60km 정도만 돼도 거의 이제 최대 단수인 7단까지 올라갈 정도로 M3는 시프트업이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, 911 같은 경우는 공회전 예열을 짧게 하고 나오게 되면 RPM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강제 시프트업이 되거나 속도가 좀 올라가야 좀 시프트업이 됩니다. 가뜩이나 그 스크래치 때문에 이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911 같은 그런 차들은 공회전 예열을 조금은 더 다른 뭐 M3라든지 이런 차들보다는 좀 더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스포츠카 중에서도 시프트업이 강제로 잘 안 되는 차가 있다, 또 그런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,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회전 예열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스포츠카의 엔진은 일반적인 엔진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예열이라든지 엔진 오일 교환, 뭐 이런 어떤 관리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간혹 보면은 나는 스포츠카를 타고 있고 또 차를 운전할 때 RPM도 꽤 높게 쓰고 그런데도 나는 뭐 예열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엔진 오일도 그렇게 뭐 만 킬로에 한 번씩 갈고 뭐 이래도 내 차는 아무 문제 없다,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근데 물론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,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차를 빡세게 탄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. 차를 빡세게 타느냐 안 타느냐의 기준은 본인이 RPM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, 내가 얼마나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를 자주 교환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. 내가 RPM을 아무리 많이 써도 내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금방금방 닳지 않는다, 그렇다면 차를 빡세게 타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제 주변에 스포츠카를 빡세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스포츠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, 근래 한 2년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, 그 가솔린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, 요즘 나오는 그 독일산 가솔린 차들은 냉간시 시동 걸었을 때 RPM이 강제적으로 좀 오래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그 냉간시 시동 그 과정 중에 그 촉매를 가열하는 그 과정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촉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솔린 엔진의 촉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, 디젤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때문에 이제 디젤 엔진 이야기는 아닙니다. 이 가솔린 엔진에 달려있는 그 촉매라는 것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온도가 30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제 그 배기가스를 잘 정화를 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촉매 온도를 빨리 올려서 단 뭐 1분, 뭐 30초 이 정도라도 이제 배기가스를 빨리 정화를 시켜서 이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강제로 촉매를 가열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요즘 나오는 그 가솔린, 독일산 가솔린 차들은 처음 아침에 시동 걸었을 때 이제 RPM이 하고 떠 있는 시간이 조금 길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.
그렇게 RPM이 하고 떠 있을 때 출발하면 차가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아마 느끼실 텐데, 최근에 이제 독일산 가솔린 차를 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냉간시 RPM이 떠 있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600, 700 RPM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시면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차의 내구성이나 컨디션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마지막으로 후열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, 후열을 해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, 서킷에서 어택을 한 경우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제 튜닝을 이렇게 과하게 한 경우입니다. 여기서 튜닝은 뭐 흑배기 하면서 뭐 간단하게 좀 노는 정도가 아니라, 예전에 막 제네시스 쿠페 트윈 터보 달고 막 뭐 이런 것처럼 없던 터빈을 장착을 한다든지, 아니면 있는 터빈을 더 큰 터빈으로 업을 한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드웨어적인 튜닝이 가해진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근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튜닝 하시는 분들을 요즘에는 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, 서킷에서 이제 뭐 2랩, 3랩 이상을 이제 강하게 어택을 하고 나서 후열을 하는 경우, 뭐 이런 경우 말고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뭐 후열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주차장까지 계속 시속 100km 이상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후열이라는 것은 아예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예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또 빼먹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또 댓글을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